해부학으로 요가를 이해하다 바른 몸 쓰임을 위한 요가 해부학의 백승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상면 개념을 같이 살펴볼게요. 이 관상면도 몸을 분석하기 위한 세 개의 축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 배우는 축이고요. 관상면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거냐면 우리가 귀에 실을 달고요. 이 실 끝에 추를 하나 매달았다고 해볼게요. 그걸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실이 지면과 수직으로 해서 바닥에 툭 떨어지겠죠. 이거를 다림줄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플럼 라인이라고 해요. 이 다림줄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의 몸을 싹 잘랐을 때 보이는 면이 관상면이 돼요. 이 다림줄의 어원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잖아요. 뭐 담을 쌓을 때도 그렇고. 근데 이 벽돌을 지면과 수직이 되게 쌓아야 무너지지 않겠죠. 그때 기준선이 필요해요. 근데 이 지면에서 수직임을 알 수 있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실을 해서 추를 매단 다음에 얘를 놓고 기준선을 삼아서 벽돌을 차곡차곡 쌓는 거죠. 우리가 중력이 있고 중력은 항상 지구의 가운데로 힘이 작용하다 보니 어느 지점에서 추를 매달아서 딱 들어도 다 수직으로 떨어지겠죠. 그게 다림줄이라고 하고요. 우리 몸에도 똑같이 수직이 되게 지면과 수직이 되는 기준선을 하나 놓고 이 선을 따라서 딱 자른 면, 그게 관상면이 될 거예요. 관상면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지금 제 뒤에 벽이 있죠. 제가 갑자기 뒤로 가서 이 벽이 바로 저에게 있어서는 관상면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벽을 관상면이라고 했을 때 관상면을 따라서 움직일 때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까? 요런 움직임. 혹은 다리를 움직인다고 하면 요런 움직임.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항상 이걸 설명할 때 저는 눈밭에 누워서 팔을 좌우로 움직이는 게 생각나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눈이 나의 관상면이 되는 거겠죠. 관상면상의 움직임은 좌우로 요렇게. 지금은 제가 요렇게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해부학적 용어로는 벌림과 모음이라고 합니다. 어브덕션과 어덕션이에요. 그러면 관상면상으로는 신체의 기울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움직임은 좌우였죠. 그러면 기울기는 뭘까? 이거는 옆으로 봤을 때를 알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내가 중립인 상태에서의 관상면을 잘랐을 때의 느낌. 그러면 귀부터 어깨 측면, 골반 측면, 무릎 측면, 복사뼈까지가 잘릴 거예요. 그런데 나의 골반이 예를 들면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요런 제형. 이때는 귀부터 잘리게 되면 등이 잘리고요. 앞쪽이 잘리고요. 엉덩이는 전혀 잘리지 않죠. 그리고 허벅지 앞쪽이 잘리면서 관상면이 보이게 될 거예요. 반대로 뒤로 기울어진 상태예요. 등이 커다란 C자 형태. 여기서 귀부터 잘리면 가슴 앞쪽, 배, 허벅지, 엉덩이, 뒤쪽 이렇게 잘리겠죠. 이렇게 골반이 앞으로 기울여졌는지 뒤로 기울여졌는지에 따라서 잘리는 관상면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관상면상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몸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몸의 앞뒤의 기울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관상면상에서 제일 먼저 분석하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기울기가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뒤로 기울어져 있는지겠죠. 이렇게 관상면을 이용해서 관상면상에 나타나는 움직임과 관상면을 이용해서 체형을 분석했을 때 알 수 있는 거 알아봤고요. 정리를 하자면 관상면상의 움직임은 좌우, 관상면상에서 알 수 있는 몸의 균형 상태는 전후를 알 수 있는 거죠. 복습하자면 시상면은 반대로 움직임은 앞뒤였고요. 기울기는 좌우였죠.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수평면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안녕.